안녕하세요. 11월 20일 충남 공주에 사는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저번에 읽었던 책인데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한기아 지음 책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기력 구별법.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나는 그 사람이 디오게네스라면 조용히 그의 삶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오게네스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견유주의 철학자로 갖가지 기행을 벌이며 살았다. 특히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일화는 유명하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태양을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답한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자 했다. 세상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이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말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선물을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라고 본다면 그걸 거부하는 디오게네스는 무기력을 예찬하는 사람이다. 그렇다. 무기력을 예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 예찬이 정확하다면 그들은 누구보다 반항적이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심지어 자기만의 사상과 가치를 지니고 살아간다. 그들의 일화는 세상에서 배척되기는커녕 오히려 영감을 준다. 그들의 냉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력한 냉소가 아니라 그 자신의 진정성과 철학으로 무장된 냉소다. 히피와 욜로 같은 삶의 태도 역시 어떤 점에선 이와 비슷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가리키는 대로 살지 않는 것. 그들은 자신의 삶을 대하는 데 뚜렷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결국 무기력을 찬양하는 삶의 본래 모습은 세상의 가치에 반항하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그걸 추구하는 삶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디오게네스처럼 무기력을 예찬하는 삶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기력한 삶과 다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우리는 디오게네스의 삶과 책임을 지지 않고 방구석에서 유튜브만 보는 삶을 구별해야 한다.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는 삶과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위해 시장 조사를 하려고 유튜브를 보는 삶도 구별해야 한다. 무엇을 추구할 때 반드시 타인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캘리그래피를 공부한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남들 눈에는 쓸모없는 취미처럼 보였을 캘리그래피가 결국은 컴퓨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타인을 설득시킬 수 없더라도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그에 관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 끝에 납득할 만한 대답이 없다면 나는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무기력한 삶에는 반드시 불안과 죄책감이 따라온다. 스스로를 방치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잘 안다. 반면에 무기력을 타파하고 자신의 삶을 쥐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불안과 죄책감을 떨치고 나아가려 한다. 그런 점에서 진정으로 무기력을 예찬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그들의 불안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뤄나가는 삶 자체를 더 낮게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뿐이다. 다시 디오게네스의 삶을 생각해 본다. 태연이 강가를 부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수면 아래에서 발을 끝없이 구르듯 그도 자신의 삶을 위해 발을 구르고 있었다. 잠룡의 삶과 이무기의 삶은 조용하다. 하지만 그들은 무기력한 삶 대신 자신의 가능성을 위해 이를 갈며 용의 삶을 꿈꾼다. 그들의 정적인 고요함은 분명히 우리가 타파해야 할 무기력과는 다르다. 그리고 나는 말한다. 이무기가 바라보는 용은 무엇인가? 9급 공무원이고 7급 공무원인가? 검사며 변호사며 의사며 변리사인가? 만약 그게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먼저 용이 되지 않아도 좋다. 디오게네스와 달리 우리에겐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이유는 당연하다. 세상이 강요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치 아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발전을 미뤄왔다.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여러 취향을 쫓아서 살아왔다. 그러나 그 취향 아래에는 나라는 인간의 모양은 분명히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있다. 소비하는 삶 아래에서 나라는 인간의 성향과 모양은 분명히 무언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이 될지 스스로 찾아내는 건 분명히 어렵다. 강압적인 부모나 무심한 상사나 상사 같은 우리 주변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가 가치를 온전히 평가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 가능성을 모른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하던 순간 내가 고통받던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아픈 순간은 떠올리기 힘들지만 그만큼 강렬하게 내 안에 남아있다. 거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살 수 있다면 알렉산더 대왕의 제안을 거부하고 무기력을 예찬해도 좋다. 하지만 그만큼 치열한 삶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삶도 없을 것이다. 나의 기질을 사용하는 습관. 나는 선한 인간일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길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고, 길을 물어보면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하고 때를 쓰기도 한다. 인간의 가장 지독한 모습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입체적이다. 입체성은 한 사람의 장점과 단점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런 장점은 독립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다. 외향적인 사람은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유쾌한 만큼 타인을 귀찮게 하기도 한다. 내향적인 사람은 차분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만큼 자신의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매력에 끌리다가도 각자가 가진 바로 그 성향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다.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말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고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자신에게 통 관심을 두지 않고 본인의 내면에만 주목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건 자신의 다면적인 모습을 꼼꼼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자신의 근본 성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건 중요하다. 밖으로 드러나는 단점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 이해하면 자기 비하가 뒤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조급하게 자신의 단점을 없애야 한다고 판단하게 하거나 무조건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단순한 자기 긍정을 불러온다. 두 가지 모두 좋은 방법이 아니다. 진정한 자기 긍정은 자신의 근본 성향이 가진 능력을 긍정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문제점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누군가는 배려심이 많고 공감을 잘하는 만큼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자주 받는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배려심 많고 공감하는 성격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타인의 말을 무리해서 거절했다가 오히려 죄책감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이해 없이 피상적인 진단만 내리면 자신이 예전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건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든다. 인간의 배려의 인간은 타인을 배려하는 자기 내면의 성향이 일종의 능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능력은 개발과 개선이 가능하다. 나는 단언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하여 공감할 수 있는 건 능력이다. 나는 너무 유약해서 사는 게 괴로워하고 누군가 말할 때 그에게 공감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말해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스스로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타인을 도우려는 성향을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능력은 칭찬과 같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이내 자기 비하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그 자기 비하는 틀렸다. 내 단점과 상처는 내 능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해서 생긴 것이지 내가 애초에 못나고 약한 사람이라 생겼던 게 아니다. 타인을 돕는다는 건 단순한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타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심정을 느끼는지 예민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만큼 섬세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능력을 아무나 쉽게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게 자기 긍정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당신이 착한 건 능력이다. 당신은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에 끼어들지 않을 만큼 침착한 사람이다. 그건 당신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버릇없이 타인의 말을 가로막고 섣부르게 조언을 하는 위압적인 인간이 인간과 달리 좋은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그 능력이 인정받고 보상받을 자리는 이 세상 어디인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다. 그 능력을 쓸데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건 오로지 그게 잘못 사용되고 있거나 또 스스로 쓸데없다고 여길 때뿐이다. 복잡한 입체성에서 자신의 성향적 능력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시간 속의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할 차례다.
자신의 섬세한 능력을 잘 다루려면 우리가 순간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단점과 장점 사이에 있는 능력을 다듬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의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모습 아래에 있는 근본 성향을 똑똑히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내 성향을 이해하면 나는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늘 이용만 당하는 이들이 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선량한 마음을 파악하고 또 그걸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는 자신의 배려 능력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한 듯 배려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배려 능력을 단순히 기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직접 말해줄 수 있다. 어쩌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배려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걸 공짜로 해주는 게 지나친 배려였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예전에는 그저 희미하게 느낌적으로 불편해서 타인을 도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배려를 의식적으로 다듬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난 언제 타인에게 반응하고 그들을 도와줬을까? 그때 그 도움은 정말 필요했을까?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대답한다면 나는 지금 내 성향을 바로 이해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나가는 중이다. 내가 나를 발전시킨다는 건 그런 뜻이다. 첫째로 인간의 다면적인 모습 안에서 내 근본 성향과 그 능력을 발견해야 한다. 둘째로 그 능력의 발전 가능성을 이해해야 한다. 다면적인 모습에만 집중하면 발전 없는 자기 긍정에 빠지고 발전 가능성에만 집중하면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힌다. 이미 가진 걸 긍정하고 동시에 그걸 개선해 내일로 향해야 인간이 발전한다. 자기 이해는 그렇게 일어난다. 이게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두 가지 감정을 느낄 것이다. 나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나를 바로 사용하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또 실제로 사용할 줄 있어야 한다. 나를 이해한다는 건 내 입체성을 이해한다는 뜻이고 나를 사용한다는 건 내 능력의 발전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가끔은 남이 나를 더 잘한다. 우리는 흔히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더 잘 알려고 실제로 더 잘 알기도 한다. 바로 누군가의 생일 선물을 고를 때다.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는 친구에게 안마기를 선물한 친구가 있었다. 선물을 받은 친구는 안마기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너무 기뻐했다고 한다. 정말 좋은 선물은 종종 예측하지 못한 선물. 그러나 내게 아주 잘 맞는 선물이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유익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리고 타인은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나는 가끔 선물을 주기 위해 살피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본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중 하나다. 장보러 마트에 들어가 계산대 점원을 그렇게 바라본다. 평범하게 계산을 하려고 점원을 대하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생김새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물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온갖 면모를 다 살펴야 한다. 천천히 바라보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경험했으며 스마트폰으로는 무엇을 검색해서 보는지 등등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 그가 좋아할 만한 것이 쓴맛이 나타난다.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일에 큰 상처를 받았고 무엇을 사랑하며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웃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오른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고 손으로 이마를 만진다는 사실을 나보다 더 빨리 알아챌 수 있다. 내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눈을 몇 번 깜빡이는지를 안다. 그들은 내가 길을 가다 어느 가게에서 멈춰서는지 옷을 고를 때도 무엇에 눈길이 더 머무르는지 알 수 있다. 그걸 보는 사람은 어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너 알고 있니? 너 그때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은 말이야. 이러한 너의 성향에서 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그런 네 모습이 좋아.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이 이미 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걸 자주 하고 심지어 이미 잘하고 있다. 우리는 선물을 고른다. 어떤 선물이 좋을지 묻는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찰한다. 실패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시도하고 가끔은 성공한다.
감동은 그럴 때 피어난다.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나보다 더 잘 알고 배려해주는 사람의 선물 같았던 말들이 있다. 본인도 모르는 타인의 모습을 알아채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지 적어보면 된다. 누군가는 길을 걸으면서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았다. 달이 뜨는지는 언제나 확인하고 그걸 마음에 담았다. 누구는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 그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의 중요한 취미로 두었다. 가끔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정보는 늘 우리 곁에 널려 있고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계산대 점원을 대하듯 타인을 본 뒤 늘 드러나 있던 그의 모습을 이내 잊었다. 누군가에게 선물하듯 세상을 바라볼 때 스쳐 지나는 말들을 주위 내 마음 한편에 담아둘 수 있다. 늘 선물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소한 말과 모습을 내 속에 담아둔다면 언젠가 필요할 때 그들을 위해 꺼냈을 수 있다. 누군가는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슬퍼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도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그보다 먼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접해 줄 수 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무엇을 선물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 그런 삶은 공허하지 않고 풍요롭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삶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러다 어느 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감동으로 울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했던 모습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 자신에게 눈을 돌린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끔 그들보다 더 잘 알았듯이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한다. 그들은 나의 무엇을 바라봤을까? 세계가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듯이 내겐 나를 기다리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나를 위해서는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 나는 아직 내가 모르는 어떤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이 볼품없진 않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뜻밖의 선물이 있었듯 내 가능성은 내 상상과 전혀 다른 모습일지 모른다. 당신이 하는 일이 모두 잘 될 거라고 말하진 않겠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그건 절대로 거짓일 수 없다. 사실 너무나 분명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나치고 말았던 진실이다. 안다. 우리는 그걸 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는 당신에 대해 당신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다.